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색깔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주로 이제 뭐 제도권 언론이나 이렇게 메이저한 출처에서 상투적으로 항상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공천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로 파란색 영역이고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어떤 뭐 KBS 뉴스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 대통령, 당 이름이나 당 대표를 얘기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뜬다고 보면 되고, 이제 빨간색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이슈가 이 맥락이 이슈인 것들 주로 그렇게 보이는데 다 국민의힘 관련된 지금 내용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름을 빼놓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관련 뉴스가 최근에는 훨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 그렇게 본다고 되실 수 있고, 초록색 영역은 뭐 위원장, 수도권, 출신, 여당, 검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 공천제도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그 맥락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초록색 영역에 좀 표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검찰에 있는 건 검찰 출신이 얼마나 공천 받을까 이런 건데, 좀 재밌는 부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당대표에다가 커서를 놓게 되면 파란색 영역에 있는 글자, 근데 키워드도 직접 연결이 되지만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승민 당원이 있죠. 맥락은 다르지만 같이 등장할 확률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맥락은 달라도 여기 맥락이랑 여기 맥락은 달라도 당대표 유승민은 그러니까 당대표 유승민은 어쨌든 계속 언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것이라도 이건 이슈성 단어들이고 여기 있는 거는 약간 그렇게 단어들이라도 같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키워드도 당대표랑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원 100%로 바꿨잖아요, 유승민. 예.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까지. 네,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렇게 네. 사람들이 당원 유승민을 지지하거나 유승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승민 그다음에 또 당원 100% 네. 연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대시보드 중에서 이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차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연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서울 키워드가 이제 많이 언급이 돼요. 어떤 것을 검색을 하든지. 의원님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이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 항상 서울이 나오거든요. 뭐 수도권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해볼까요? 서울입니다. 네, 서울.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아니 대놓고 여기 있어요. 또 서울에서 승패가 어떻게 나느냐 이런 게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색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남에서 어느 당이 이겼다, 호남에서 어느 당이 이겼다, 이거 별로 크게 이제 척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수도권이라고 더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인천은 조금 다르다. 이게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반적인 전체 어떤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찾을 때도 서울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어서 이렇게 지켜보면 다른 당권 주자들과 연결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검색을 하던 유승민과 이준석은 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천의 핵심은 뭐 비례대표도 있지만 사실 지역구 공천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도 역시 지역과 지역구 이렇게 하고 위원장 뭐 이런 단어들, 위원장이 있죠. 당협 위원장 때문에 아마 지역구랑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위원장과 지역구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맥락이 다른 부분이 더 연결이 된다는 건 이건 공분산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천이 핵심인데, 잘 보면 이준석이 이준석을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국힘 유승민, 이거는 안 나오네.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었고, 또 수도권 안철수 나경원 전당대회.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요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서 수도권 당대표론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측면, 이건 조금 어떻게 조금 보시는지 약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도권의 의석이 우리가 이제 300석이고 지역구가 250석, 253석인가? 아, 우리나라 그 헷갈리네. 지역구가 이게 왔다 갔다 253석입니다. 네. 253석인데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아마 그러니까 그 경기가 한 59석, 그다음에 서울이 한 50석 정도 되고 인천이 한 20석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 130석 넘을 거예요. 아마 새 방역이. 그러면 250석 정도를 지역구로 하는데 그거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도권은 어느 당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겨야 아까 이제 의석수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겨야 총선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은 지역이 많지도 않지만 지역구가 또 지역 색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뭐 영원함 같은 경우나 뭐 제주도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하기도 전에 다 짐작이 가잖아요. 결과가 물론 뭐 옛날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제3당의 출연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이기는 게 총선 승리다. 그럼 수도권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 정서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수도권 정서가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영남의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국힘의 극렬 지지층에 가까운 거고 아주 열성 지지층. 그 다음에 호남의 정서라고 하면 5.18을 비롯해서 굉장히 민주당의 오래된 이제 지지층 내지는 당원들. 호남의 광주는 3분의 1 정도가 민주당의 당원들이거든요. 이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거기는 뭐 그냥 완전히 거의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도권에서 그러면 비교적 당색이 약하거나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대표가 조금 이렇게 수도권의 정서를 잘 알고 수도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좀 스타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서 보면 아까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되게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윤심이 김기현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뭐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남 사투리가 심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영남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람이죠. 그 다음 주변의 지지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지한다. 사실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미국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대척점에 따른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구도가 그렇게 영남의 이제 그 윤심 후보 대 그러니까 골수 말하자면 국힘 후보 대 약간은 이제 확장성 있는 후보. 그 중에 가장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유승민 후보였는데 유승민뿐만이 아니라 안철수나 나경원 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고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 정서를 잘 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들을 홍보하는 거죠.